무릎 꿇고 카오 집안의 새어머니께 인사해라. 그 말이 울려 퍼지자마자 시어머니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 또래의 아주 젊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바짝 기대어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오 집안의 명예를 위해 30년 넘게 참고 살아온 그 여자가 이제는 평생 지켜온 바로 그 집안에서 공개적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던지며 그녀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더 고통스러웠던 건 그녀의 아들이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침묵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감히 반항하지 못했어요. 돈과 직위와 사치스러운 삶이 모두 자기 아버지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날 밤 저는 하늘이 뒤집힐 만한 비밀을 막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 복수의 판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판을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바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카오 가문의 저택은 청담동 언덕 꼭대기에 외딴 곳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서울 한복판의 성전처럼 화려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어요. 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 이후 저는 혼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남겨졌어요. 바로 카오 씨. 그 권력 있는 시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받아주고 친딸처럼 돌봐줬어요. 그 가짜 따뜻함은 길고 긴 3년 동안 제 마음을 뒤덮고 있었어요. 오늘 이 운명의 밤, 소나기가 서울 위로 끝없이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분실된 오래된 프로젝트 서류를 찾기 위해 시아버지의 서재로 내려갔어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이상한 균열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살짝 밀었고 마른 딸깍 소리가 갑자기 처연하게 울려 퍼졌어요. 대리석 벽이 천천히 움직이며 좁고 차가운 작은 밀실을 드러냈어요. 안쪽 공기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죽은 사람의 향 냄새가 뒤섞여 짙게 올라왔어요. 붉은 LED 불빛이 번뜩이는 검은 돌 제단 위에 반듯한 사각 유리병 하나가 나타났어요. 은색 라벨에 새겨진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신태호의 유골. 그건 바로 제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분명히 가문 묘지에 편히 잠들어 있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 유리병 바로 옆에는 예전 제 아버지 회사의 파산 서류가 있었고 노골적으로 조작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낡은 녹음기 하나가 세월에 물든 종이들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제 두 손은 심하게 떨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음성 테이프의 재생 버튼을 힘겹게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의 권력에 찬 걸걸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신태호 놈의 목숨줄은 너무 질겨. 그놈의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면 결정적인 수를 써야 해. 그놈 차의 브레이크 선을 그냥 잘라버려. 술 취한 운전기사 때문에 난 사고로 꾸미면 끝이야. 그리고 그놈 딸, 그 작은 년은 사주팔자가 아주 특별해. 재앙을 대신 짊어지는 재물의 운명이야. 미니에게 장가보내서 데려오고 카오 집안이 대대로 번성하도록 풍수를 눌러주는 집 지키는 개로 키워. 화살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지, 태호야. 죽어서도 너는 나의 발판이 되어야 해. 하하. 그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어두운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지다가 완전히 끊겼어요.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고 발밑의 세상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의 친절은 저를 치욕스러운 풍수의 말로 만든 잔인한 계산이었어요. 불쌍한 아버지의 차가운 유골함을 바라보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목구멍이 쓰라리게 막혔어요. 창밖에서는 천둥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완전히 변해버린 제 눈빛을 환히 비췄어요.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증오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았어요. 저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독한 맹세처럼 어둠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카오 집안, 이 피의 빛, 나는 너희에게 한 방울도 빠짐없이 갚게 만들 거야. 아버지를 잃은 고통과 끔찍한 진실은 제 영혼을 미친 듯이 울부짖게 만들었어요. 저는 카오 집안의 역겨움을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새로운 비극이 또다시 들이닥쳤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젊은 내연녀 하나를 저택으로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그의 세련된 정장에 요염하게 기대어 있었어요. 하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카오 씨는 그 여자가 가문의 새 운명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곧바로 그는 경호원들에게 시어머니를 본체에서 쫓아내라고 시켰어요. 그녀는 뒷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습한 허름한 창고로 내려가도록 강요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3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건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어요. 제가 뛰쳐나가 말리려 하자 제 무능한 남편이 다가와 길을 막았어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평생 돈과 재벌 아버지의 위세 앞에 무릎 꿇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식탁 위에 레드와인 잔을 들더니 거침없이 제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어요. 진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의 짐승 같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함께 밀려왔어요. 당장 무릎 꿇고 그녀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저 여자는 남편을 잘되게 하는 운명을 가져서 우리 카오 집안이 돈을 쓸어 담게 해준다고. 너처럼 파산한 피를 가진 여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서 있을 자격도 없어. 그 내연녀는 옆에 서서 배꼽을 잡고 웃었고 눈빛에는 조롱과 도발이 가득했어요. 그 남편은 손을 세게 휘둘렀고 떫은 레드와인이 제 머리카락과 얼굴 위로 거칠게 쏟아져 내렸어요. 레드와인은 목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고 제 심장에서 새어나오는 선혈 자국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제 눈물은 술과 뒤섞였고 눈가가 따갑게 쓰라렸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바라보고 위선적인 시아버지와 뻔뻔한 내연녀를 바라봤어요. 이 치욕, 이 배신은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극한의 증오로 핏발이 선 눈을 감췄어요. 그들은 제가 불쌍한 사람처럼 울고 무너져 애원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원한의 불길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참음마저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바닥에 짚고 피로 물든 패를 뒤집을 준비를 했어요. 마음껏 그 오만을 즐겨요. 당신들의 끝날 날은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제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그 내연녀는 오만하게 웃으며 바닥에 무릎 꿇은 저를 싸구려 장난감처럼 내려다봤어요. 그 여자는 일부러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제 손등을 짓눌렀어요. 골수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에 저는 신음하지 않으려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자는 직접 식탁 위에 뜨거운 국그릇을 들더니 그대로 자기 몸에 쏟아부었어요. 그 여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제가 뱃속 아이를 일부러 독살하려 했다고 울며불며 소리쳤어요. 한마디 안부도 묻지 않고 시아버지는 멀리서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왔어요. 그는 제 얼굴에 불꽃 같은 따귀를 날렸고
너무 세서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 더미 위로 나뒹굴었어요.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살을 깊이 파고들었고 손바닥과 몸에서 붉은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어요. 카오 가문의 폭군은 거칠게 구둣발로 제 목덜미를 세게 짓밟아 제 얼굴을 피웅덩이에 바짝 눌러 붙였어요. 그 늙은이는 이를 갈며 죽음의 냄새가 짙게 뱉났고 독한 목소리를 제 머리 위에서 올렸어요. 네 아비 목숨도 내가 쉽게 가져갔는데 네 목숨 따위가 뭐라고? 살고 싶으면 얌전히 노예처럼 굴어. 아니면 저승에서 그 늙은이와 다시 만나게 해주마. 옆에 있던 그 내연녀는 놀란 척하며 말리는 시사슬 했지만 눈빛에는 극도의 만족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가문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호화로운 저택을 인간성 없는 기괴한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치욕과 육체의 고통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은 제 증오 속에 곧장 스며드는 독약처럼 굳어졌어요. 저는 비릿한 피를 도로 삼키고 피웅덩이 속에서 쓰디쓴 미소를 지었어요. 때려요, 모욕해요. 오늘의 상처 하나하나가 내일 당신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칼날이 될 테니까요. 이 집의 광기는 제가 역겨운 광경 하나를 목격했을 때 절정에 닿았어요. 매일 밤 무능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내연녀는 조상들을 모신 방에서 몰래 쾌락을 즐겼어요. 반쯤 닫힌 문 뒤로 음탕한 신음소리와 그들의 소름 끼치는 음모가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그 늙은이가 회사 명의를 넘기기만 하면 내가 그 늙은이를 독살하고 우리 둘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알고 보니 그들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악귀무리일 뿐이었어요. 복도에 내려앉은 더러운 어둠 속에서 제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났어요. 적의 적은 제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좋은 무기였어요. 먹잇감은 제가 미리 쳐둔 재물의 올가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한 각도도 놓치지 않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마음껏 미쳐 날뛰어요. 당신들의 비열함이 바로 지옥문을 열어 카오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밀어 넣을 테니까요. 저는 치욕의 눈물을 닦아내고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피웅덩이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참고 견디는 공손하고 분수를 아는 며느리의 가면을 얼굴에 썼어요. 며칠 내내 저는 매질에 대해 반마디도 꺼내지 않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그들을 묵묵히 섬겼어요. 어둠이 별장을 뒤덮었을 때 저는 몰래 버리는 계정을 사용해 그 불륜 영상을 시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조용히 바로 보냈어요. 그것은 그의 친아들과 젊은 애인 사이의 뜨거운 정사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카오 가문의 늙은 여우가 서재로 들어가 메시지를 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목에 푸른 핏줄이 불끈불끈 솟는 것을 보고 저는 덫이 닫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늙은이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고 자기 핏줄에게 뿔을 달린 치욕 때문에 분노로 숨을 헐떡였어요. 친아들에게 등 뒤에서 배신당한 치욕은 그가 평소의 침착함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는 식탁 위에 크리스털 잔을 박살냈고 건조하게 울려 퍼진 와장창 소리는 이 가문을 휩쓸 끔찍한 폭풍의 신호였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제 입가에는 뼛속까지 차가운 미소가 조용히 피어났어요. 왕권과 더러운 사랑의 이 전쟁은 이제 누구도 되돌아갈 수 없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옥의 도화선은 이미 불이 붙었고 저는 그저 서서 악귀들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카오 가문 폭군의 분노는
천둥번개와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비오는 밤 저택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늙은 카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친아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내라고 시켰어요. 나무 몽둥이가 살갗을 내려치는 소리와 뼈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고요한 공간을 찢어 놓았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에 따라 제 남편의 다리를 제 눈앞에서 부러뜨렸어요. 늙은 카오는 그의 이름이 지워진 유언장 뭉치를 던져 내려놓았어요. 제 남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고 얼굴은 증오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절망 속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전현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전현이 몰래 찍은 거예요. 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는 즉시 늙은 카오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비처럼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짓밟히고 있는 그 늙은이의 자존심을 제 몸으로 지켜주는 척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미쳐서 죄를 벗으려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광기 속에서 그 순간 제 시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참고 약한 며느리만 믿었어요. 늙은 카오는 다리를 쭉 뻗어 친아들을 멀리 걷어차고 모욕당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몇 걸음 물러난 뒤 그 권력 있는 남자의 등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 사각지대에서 저는 자기 더러운 피웅덩이 속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에게 뼛속까지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던졌어요. 겁쟁이야. 이건 내 지옥 같은 나날의 서막일 뿐이야. 젊은 내연남이 다리가 부러지고 상속권을 빼앗기는 것을 보자 그 내연녀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판세를 뒤집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카오 가문의 폭군에게 짓밟힐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그 여자는 치명적인 한 수를 던지기로 결심했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박을 했어요. 늙은 카오의 눈앞에서 그 여자는 거실의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에 일부러 몸을 세게 부딪혀 유산을 일으켰어요. 붉은 피가 하얀 실크 드레스를 흠뻑 적셨고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며 모든 죄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바로 전현이, 바로 인연이 저를 밀었어요. 당신의 핏줄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카오 씨. 시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의 피웅덩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늙은이는 아이를 잃은 미친 짐승으로 변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저를 별장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도 그는 제가 맨발로 수백 개의 깨진 사금파리 위에 무릎 꿇게 강요했어요.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살을 찢고 들어왔고 제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차가운 빗물과 뒤섞였어요. 네가 감히 내 자식을 죽였으니 네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 늙은이가 빗속에서 포효했어요. 2층 창문에서는 절름발이가 된 남편과 음흉한 내연녀가 나란히 서서 태연하게 레드와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제 몸을 내려다보며 야만적인 미소를 지었고 저를 집어삼키고 싶다는 듯 만족스러워했어요. 몸의 고통은 심장 깊숙이까지 파고들었지만 제 눈빛은 여전히 그 위층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웃어요. 그 마지막 오만을 마음껏 즐겨요. 당신들은 이미 스스로의 사형 판결문에 정식으로 서명했으니까요. 제 무릎에서 흐른 피는 차가운 빗물과 뒤섞여 저택마당 한쪽을 붉게 물들였어요.
골수까지 스며드는 고통이 곧장 머릿속으로 치고 올라와 저는 기진맥진했고 마치 곧 죽을 것 같았어요. 하얗게 거품처럼 일어나는 빗줄기 사이로 정원 구석 창고 문이 갑자기 세게 들이받친 듯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안에서 뛰쳐나왔고 그 초췌한 얼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마르고 불쌍한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싸 안고 꼭 보호했어요. 더는 때리지 마요. 당신은 악마예요. 당신은 벌을 받을 거예요. 그녀가 목이 메는 울음속에서 소리쳤어요. 그녀의 행동은 권력에 도전당한 카오 가문의 폭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늙은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변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어요. 이 미친년을 끌어내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린 다음 뒤뜰에 묶거나. 그 하인들은 깨진 사금파리로 가득한 마당 바닥 위로 시어머니를 잔인하게 질질 끌고 갔어요. 그녀는 발버둥쳤고 가슴을 찢는 비명은 밤하늘의 천둥 소리에 삼켜졌어요. 마른 우드득 소리가 울렸고 그녀의 팔뼈가 하수인들의 구둣발 아래에서 꺾여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불쌍한 시어머니가 어두운 구석에 짐승처럼 묶이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눈물은 안으로 흘러들어 이 영혼을 완전히 악귀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땅바닥에 바짝 붙인 채 기어갔고 눈빛은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는 어둠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저는 맹세했어요. 이 가문이 가장 비릿한 피의 강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에 남아있던 핏자국을 태연하게 닦아냈어요. 저는 직접 뜨거운 보양국 한 그릇을 들고 극도로 복종하는 표정으로 시아버지의 서재로 올라갔어요. 그때 늙은 카오는 회사가 긴급 세무조사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잿빛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고 그의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은 뒤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님, 그룹이 위험한데 제가 아버님이 모함당하는 걸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늙은 카오는 저를 흘깃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 의심은 당장의 위기감에 잠시 가려졌어요. 저는 공포에 빠진 그 남자의 귀에 유령 투자 펀드를 통한 완벽한 돈 세탁 계획을 흘려 넣었어요. 제가 나서서 아버님 대신 서명하고 죄를 떠안을게요. 아버님은 제가 정당한 명분으로 거래할 수 있게 재산 위임장에만 서명해 주세요. 카오 가문은 지켜져야 해요. 우리 가문이 굳건히 설 수만 있다면 저는 아버님 대신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 달콤한 말은 권력 있는 늙은 여우의 이기심과 끝없는 탐욕을 정확히 찔렀어요. 탐욕이 이성을 가려 그 늙은이는 자신이 또 대신 죽어줄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늙은 카오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위임 계약서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단번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 늙은 여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복잡한 서류들 뒤에 모든 지분을 제 이름으로 넘기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서류철을 다시 받아들었고 입꼬리에는 사냥꾼의 잔인한 미소가 살짝 올라왔어요. 미끼는 이미 물었고 카오 집안의 끝은 당신의 이 서명 한 획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카오 가문의 폭군은 그렇게 어리석고 쉽게 코가 꿰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잔혹한 수단으로 상업계에서 오랜 세월 굴러온 늙은 여우였어요. 제가 방을 막 나가자마자 그는 곧바로 은밀하게 음흉하고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방금 서명할 때 사용한 만년필 잉크는 암시장에서
특수 제작된 투명 잉크였어요. 재산양도 서류 위의 모든 서명은 정확히 24시간 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늙은 카오는 곧바로 어둠 속에서 악명 높은 살인청부 조직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비밀 사고를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그룹 기념 파티가 열리는 바로 그 밤에 저를 제거하려 했어요. 그날 늦은 밤 제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창문이 갑자기 조용히 뜯겨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살인청부업자 하나가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채 몰래 들어왔어요. 보통이라면 당황했어야 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여전히 태연하게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고 그저 천천히 탁자 위에 녹음기 하나와 두툼한 달러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묵직하게 압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주인이 내 목숨을 가져가는 대가로 얼마를 줬지? 내가 그 10배를 주겠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목표를 옆 서재에 있는 그 남자로 바꿔. 그 살인청부업자는 제 무서운 침착함과 돈의 마력 앞에서 멈칫했어요. 암흑 세계에서 충성심에는 늘 현금으로 매겨지는 값이 있었어요. 그의 가면 뒤로 잔인한 미소가 살짝 떠올랐고 숨막히는 판 뒤집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룹 기념 파티가 열리던 바로 그 밤. 카오 가문의 저택은 사치스러운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급스러운 무대 위에 서서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저를 가문에서 추방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귀빈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고 경멸과 조롱의 눈빛들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바로 그 치욕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살인 청부업자가 무대 뒤편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늙은 카오의 처음 계획처럼 저를 죽이러 달려오는 대신 그는 칼을 뽑아 무대를 향해 곧장 던졌어요. 도구로 흠뻑 젖은 칼날이 세차게 날아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의 두 다리에 깊숙이 박혔어요. 찢어지는 비명이 공간을 갈라놓았고 늙은 카오는 극도의 경악 속에서 무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붉은 피가 호화로운 정장들 위로 튀었고 재벌들의 값비싼 이브닝 드레스 위로도 튀어 올랐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도살장으로 변했고 서로를 짓밟는 비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 전기 시스템이 갑자기 꺼졌고 파티장의 거대한 LED 화면이 자동으로 눈부시게 켜졌어요. 시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서류를 조작하고 10년 전부터 횡령해온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밀 녹음 테이프 속 잔혹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며 늙은 카오의 악마 같은 민낯을 낱낱이 벗겨냈어요. 늙은 카오는 바닥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움켜쥐고 무력하게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군중 한가운데 서서 치맛자락을 바로잡고 그들의 완벽한 그림이 무너지는 모습을 태연하게 바라봤어요. 카오 집안의 지옥은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 내연녀와 절름발이가 된 남편은 무대 위의 끔찍한 광경을 보자마자 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들은 늙은 카오의 왕조가 무너졌고 정의의 올가미가 곧 자기들의 목을 조일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공포에 빠진 두 쓰레기는 서로를 끌고 미친 듯이 침실로 달려가 돈과 금, 다이아몬드를 정신없이 긁어 모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본관홀로 뛰어내려왔을 때 그들은 모든 출입문이 제가 바깥에서 단단히 잠가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두운 저택 안은 피냄새가 진동했고 멀리서 울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려왔어요.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걸 알자
전 남편은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연녀가 혼자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열쇠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더니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절름발이가 된 남편은 완전히 인간성을 잃고 그는 손으로 뻔뻔한 내연녀의 목을 꽉 조이며 바닥으로 세게 눌러버렸어요. 그 내연녀는 발버둥치며 몸부림쳤고 두 눈은 부릅떠졌으며 살기 위해 두 손으로 미친 듯이 그 내연남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목뼈가 으드득거리는 숨막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여자의 몸이 축 늘어져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제야 전 남편은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쾅하는 굉음이 본관홀을 뒤흔들었어요. 대연회장 문이 부서져 열리고 완전 무장한 경찰 병력이 회오리처럼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미쳐버린 남편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단단히 눌러 제압했어요. 바로 옆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내연녀의 시신이 있었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저는 두 악기의 완벽한 자멸을 극도의 만족감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은 제가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스스로 서로를 끝장냈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결말이었어요. 혼란이 저택 전체를 뒤덮었어요. 하인들과 귀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동안 저는 오히려 아주 여유로웠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고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늙은 카오의 아직 뜨거운 피웅덩이를 세게 밟았어요. 하이힐 소리, 또각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일정했어요. 저는 높은 곳에 서서 고개를 숙여 제 발밑에서 웅크린 채 몸부림치는 카오 가문의 폭군을 내려다봤어요. 살인 청부업자의 칼날에 묻은 독이 깊숙이 스며들어 그 늙은이의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어요. 늙은 카오는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았고 입을 벌린 채 분노로 가득 찬 억울한 신음만 겨우 내뱉으려 했어요. 저는 한쪽 무릎을 살짝 꿇고 고개를 기울여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날카롭고 잔인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고 저는 그의 귓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존경하는 시아버님, 투명 잉크 펜놀이 정말 똑똑하고 정교하더라고요. 24시간 뒤 서명이 사라지면 제가 빈손이 되고 당신 대신 죽어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살짝 흔들었고 화면에는 고화질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가 서재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당신이 직접 펜을 들고 서명하는 전 과정을 녹화했다는 걸 잊으셨나요? 잉크가 사라진다 해도 이 합법적인 증거 영상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해요. 늙은 카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고 검푸르게 변한 입술은 저를 물어뜯고 싶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재벌 총수의 오만함은 그가 한때 집 지키는 개로 여겼던 며느리의 발밑에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저는 몸을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이 피용덩이 위에서 카오 가문의 왕국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어요. 시아버지는 비린 피용덩이 속에서 벌벌 떨며 재벌 총수로서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까지 모두 버렸어요. 그 늙은이는 온 힘을 다해 차가운 바닥을 기어왔고 피로 끈적해진 두 손으로 제 치맛자락을 꽉 붙잡으려 했어요. 그의 얼굴은 독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검푸르게 변했으며 입은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해독제 하나를 달라고 제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대가로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고 카오 가문의 모든 최고 권력까지 넘기겠다고 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처참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갑자기 죽음이 내려앉은 방 안에 울려 퍼질 만큼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웃음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으며 숨 막히는 공기를 백조각으로 찢어 놓았어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 속에서 그룹의 최고 소유권 증명서를 꺼냈고, 그것은 제가 쥐고 있던 합법적인 증거 영상에 근거해 정당하게 확립된 것이었어요. 저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그의 떨리는 손등을 그대로 밟았고, 허리를 숙여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를 짓씹듯 말했어요. 당신 재산이라고요? 이 순간부터는 당신의 숨결 하나까지도 제가 결정할 권한에 속해요. 저는 여유롭게 쪼그려 앉아 계속해서 경련하는 늙은 카오의 몸을 태연히 바라봤어요. 저는 죽음에 가까워진 그 남자의 귀에 바짝 다가가 기괴한 미소를 지었고, 그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들 마지막 끔찍한 비밀을 속삭였어요. 아, 하마터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잊을 뻔했네요. 당신의 어린 내연녀 뱃속에 있던 아이,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존재는 사실 제가 직접 고용해서 그 여자와 자게 만든 암시장 깡패의 아이였어요. 당신은 온 가문과 명예와 이 목숨까지 전부 맞바꿔서 남의 자식을 충실히 키우는 멍청한 당나귀가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즉시 굳어버렸고, 두 눈은 충격과 치욕으로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꽉 막혔고, 그는 미친 듯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푸훗, 검붉은 피 한 모금이 그 늙은이의 입에서 세차게 터져 나왔고, 차가운 바닥 위로 사방에 튀어 흩어졌어요. 그 늙은이의 머리는 한쪽으로 꺾였고, 극도의 무력감 속에서 공식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때 업신여겼던 며느리 손에 완패한 자의 처참한 치욕 속에서요. 악인이 바닥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뒤에야 저는 비로소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 번호를 눌렀어요. 완벽한 연극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빠르게 치밀하게 꾸며졌어요. 용감한 며느리의 모습. 시댁을 멸문 비극에서 구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어두운 창고 쪽으로 달려갔고, 마치 온 힘을 다해 직접 쇠사슬을 부수고 시어머니를 풀어주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저는 그녀를 품에 꼭 끌어안았고,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을 가까스로 살아남은 불쌍한 피해자처럼요.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마다, 떨리는 어깨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어요. 관계 당국과 경찰이 공식적으로 현장에 들이닥쳐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피로 물들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약하고 가여운 며느리 한 명뿐이었고, 상처투성이가 된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목이 쉴 때까지 울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손이 바로 이 잔혹한 연극 전체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정의는 결국 가장 잔혹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단호한 판결들을 통해 집행되었어요. 한때 저를 거리낌 없이 학대했던 폭력적인 남편은 이제 살인죄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뒤에서 그는 영원히 오만한 대도련님이라는 이름을 잃고 비참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조금씩 미쳐가며 죽어가야 했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시아버지, 늙은 카오의 경우에는 뒤늦은 구조 덕분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독성이 깊게 퍼져 그는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서 불호령을 내리던 자가 이제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침묵 속에서 무력하게 붕괴를 견뎌야 했어요. 그처럼 오만한 독재자에게는 폐인이 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강산이 주인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제가 제공한 범죄 서류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불법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즉시 카오 가문의 모든 불법 재산 몰수를 명령했어요. 남아있던 거대한 합법 재산 전부는 당연히 완전히 이전되었고 저와 시어머니의 절대적 소유가 되었어요. 한때 이름을 떨쳤던 카오 가문의 잔혹한 제국은 공식적으로 지워졌고 제가 직접 결정한 눈부신 왕좌 교체에 자리를 내주었어요. 저는 절대 카오 가문의 그 폭군이 그렇게 평온하거나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가 저지른 하늘을 찌를 듯한 죄악에 비하면 너무나 자비로운 해방이었어요. 저는 그를 습하고 어둡고 가장 고립된 방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바로 이 호화로운 저택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어요. 특히 더한 것은 저는 바로 그 시어머니를 고용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에게 폭행당하고 짓밟혔던 그 여자를 그의 전담 간병인으로 삼았어요. 처절하고 눈부신 자리바꿈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매일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갑게 식은 쉰죽 몇 숟가락만 먹였고 그의 폐인이 된 몸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 끊임없이 설치되었어요. 곰팡내가 진동하는 어두운 지하실 안에서 낡은 카세트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며 돌아갔고 예전 그 자신이 퍼부었던 욕설, 사납게 부수던 소리의 녹음 테이프를 가장 큰 음량으로 계속 반복해서 틀었어요. 그 라디오 소리는 밤낮 없이 그의 고막을 곧장 때렸고 시어머니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뒤섞였어요. 그는 자신이 한때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뿌렸던 바로 그 공포, 압박과 극도의 두려움을 도망칠 방법도 없이 직접 맛봐야 했어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가 이제는 그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며 자기 자신의 더러운 웅덩이 속에서 무력하게 견뎌야 했어요. 그 늙은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옛 왕국 안에서 치욕스럽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요. 카오 집안의 몰락에서 되찾은 거대한 재력을 사용해 저는 오래전 제 친아버지의 옛 그룹을 공식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제 가문 이름이 적힌 간판이 당당하게 올라가던 날, 번화한 금융 중심가 한복판에서 찬란하게 빛났고 제 눈물은 멈춰서서 불타오르는 자부심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이것은 상류층 전체를 향해 보내는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제 가문은 잿더미 속에서 공식적으로 부활했어요. 그 직후 저는 마지막 잔재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어요. 예전의 시아버지와 한패가 되어 저를 짓누르고 해치고 제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이제 차례로 제 표적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잔혹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어요.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부터 주가를 압박하고 지원금을 끊는 것까지 그들의 회사들을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파산의 막다른 길로 밀어넣었어요. 예전에 당신들이 제 가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오늘 저는 당신들이 원금과 이자까지 그대로 갚게 만들 거예요. 한 명씩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회장들과 대표들이 이제는 제 회사 로비 앞에서 치욕스럽게 무릎 꿇고 살기를 구걸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유일한 것은 화강암 바닥 위를 일정하게 올리는 하이힐 소리와 차갑게 등을 돌리는 모습뿐이었고
권력 있는 여성 회장의 무정한 뿐이었어요. 제 연민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집행하는 인과응보만 남아 있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선 지 반년 뒤 모든 풍파가 완전히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을 때 저는 보안이 철저한 집무실에 다시 앉아 친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드러났고 저는 온몸이 경악했으며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제가 늘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려 했던 그 불쌍하고 고단한 여자는 알고 보니 미친 것도 아니었고 운명 앞에서 약하거나 무력했던 적도 없었어요. 일기 속에는 분명한 증거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저에게 금고 암호를 몰래 보내준 신비한 유령이었고 이후에 모든 인수계획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참고 견디던 여자는 30년의 지옥을 무력해서 견뎌온 것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말 하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제 증오의 손을 빌려 잔혹한 남편과 불효한 아들을 제거했고 저를 자신의 위대한 복수 계획 속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만드는 잔인한 수를 미리 짜두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고 마천루의 유리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제가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저 역시 존경하던 시어머니가 직접 배치한 체스판 위의 말 하나일 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룹의 가장 높은 보안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상상보다 훨씬 더 늙은 여우 같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저는 말이 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거나 분노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인자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본 뒤 천천히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남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거나 생사를 건 대결을 선택하는 대신 저는 차분하게 그녀 쪽으로 서류철 하나를 밀어보냈어요. 새로운 전략적 동맹 계약서였어요. 서로의 말이 되는 대신 왜 우리가 같은 전선에 서지 않는 거죠? 낡은 체스판은 치워졌고 이제 두 여자가 함께 이 재계를 지배할 때예요. 가장 잔혹한 두 사냥꾼 사이에 악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했던 소녀를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참고 견디며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의 저를 깊은 무덤 속에요. 저는 최고 여성회장의 정교하게 재단된 권력의 정장을 걸쳤고 차가운 머리와 완전히 돌처럼 얼어붙은 심장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비나 망설임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태도, 속마음을 꿰뚫는 눈빛과 과감하고 잔혹한 제 사업 결정들은 제게 빠르게 새로운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제 제 이름은 더 이상 복수의 일화가 아니었어요. 재벌가 전체가 듣기만 해도 떨며 두려워하는 절대 왕권이었고 동시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어요. 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 분할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갇혀있던 지하 고문실의 열쇠를 조용히 책상 위에 던졌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까지 만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전복의 판을 공식적으로 끝낸 여자의 미소였어요. 그녀는 그날 밤 바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지중해 바다의 외딴 섬으로 곧장 날아갔어요. 그 먼 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었고 카오 가문의 답답하고 치욕스러운 어둠 속에서 살아온 모든 세월을 떨쳐낼 것이었어요. 은원과 증오 혹은 명예의 거짓된 후광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공항으로 그녀를 배웅하던 날 보안 검색대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뜻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고 감탄도 숨기지 못했어요. 너는 카오 저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로 점점 사라졌고 저만 홀로 권력의 정점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남겨졌어요. 어두운 지하실 열쇠는 제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부터 카오 가문 폭군의 운명은 오직 저 혼자 결정하게 될 것이었어요.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천둥번개가 새까만 하늘을 찢어 놓았고 저는 홀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곳은 곰팡내가 진동했고 카오 가문의 폭군이 기계에 의지해 식물인간처럼 겨우 숨을 붙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 뾰족한 하이힐 굽이 돌바닥을 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고 저승사자의 선율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병상 가까이 다가가 그의 흐릿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인공호흡기의 플러그를 절반만 뽑아냈어요. 저는 일부러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빠른 죽음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은혜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스스로 조금씩 숨이 막히는 감각을 느끼길 원했어요. 독성과 산소 부족이 뒤섞이자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수축했고 목의 핏줄들이 빽빽하게 솟아올라 무력하게 검푸르게 변했어요. 한때 이름 높았던 재벌 전 회장의 두 눈은 이제 공포로 부릅떠졌어요. 그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비참한 추청거림만 새어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무서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예전에 제 아버지도 이렇게 외로웠어요. 늙은 카오의 마지막 숨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꺼져갔고 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최고 합법 상속자의 자격으로 저는 어떤 장례식도 어떤 공지도 없이 그의 시신을 화장하라는 명령서에 차갑게 서명했어요. 더 잔인하게도 저는 그의 유골 전부를 도시의 지하 하수도에 뿌리라고 요구했어요. 한때 만인 위에 서 있던 자가 이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제대로 된 무덤 하나도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향 하나조차 받지 못할 것이었어요. 카오 가문을 향한 제 복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막을 내렸어요. 1년이 흘렀고 증오와 권력 전쟁의 짙은 어둠은 마침내 과거 속으로 물러났어요. 새로운 제국이 안정된 궤도에 들어선 뒤에야 저는 오랫동안 제 정신을 풀아매던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햇빛 아래 설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옛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카오 가문과 목숨을 건 지략 싸움을 벌이는 내내 그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바로 정예사설 탐정망 뒤에 있던 세력이었고 저를 위해 길을 열어줄 핵심 기밀 정보를 조용히 수집해왔으며 동시에 제 곁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는 새날의 노란 햇살이 가득한 처마 아래로 제 곁에 다가왔어요. 상업계의 모든 계산을 벗어던지고 그는 수많은 폭풍을 지나도 변하지 않은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하게 싸웠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지켜주게 해줘. 그 부드러운 말은 제 영혼을 뒤덮고 있던 차가운 눈과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어요.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제 심장, 잔혹한 복수 끝에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그 심장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평온한 박동으로 살며시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무너짐 끝에 삶의 빛은 결국 제게 다시 돌아왔어요. 굴곡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 영화는,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제 인생은 결국 가장 완벽한 마지막 장으로 막을 내렸어요. 저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에 바람 부는 옥상에 홀로 서서 제가 완전히 장악한 거대한 경제 왕국을 자랑스럽게 내려다봤어요. 강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권력의 정장은 공중에서 가볍게 펄럭였어요. 발 아래에 번화하고 분주한 도시는 이제 작은 체스판처럼 보였어요. 제가 한때 짓밟혔던 곳은 이제 오직 저 혼자 주인으로 다스리는 독보적인 강산이 되었어요. 앞으로 펼쳐진 찬란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으며 제 청춘 전부를 대가로 바쳐서야 깨달은 피로 새긴 진리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악인에게 막다른 길까지 몰렸을 때 절대 약하게 울며 은혜를 구걸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쓸모없고 사냥꾼의 승리감만 더 키워줄 뿐이에요. 자신을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똑똑한 악마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는 악인의 무덤 뒤로 완전히 물러났어요. 생사를 건 판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그리고 저는 한때 무시당하던 그 며느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명예의 정점 위에 굳건히 선 가장 위대한 승자가 되었어요.